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의 급락, 또 유럽의 불안, 무디스의 세계은행 15개 신용등급 강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증권, 건설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인만 사는 시장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가지고 계신 종목과 또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경남 통영이거든요. 경남 통영이요? 예. 아, 또 통영에서까지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수고 종목을 많습니다. 봐드릴까요? 바이넥스를 네, 제가 1월 달에 하나에도 매수를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거 비중을 30%인데 1,350원에 매수를 했어요. 1350원이요. 예. 예, 그래 계속 그거 사고 나서는 밀리는 추천을 해서 샀는데도 네. 제가 손절매 할 기회 없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매도 대응을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아예 못 했지. 네.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제도 반등을 하는 거고 오늘도 또 좀 반등을 하는데 예, 이제 손절을 해도 예를 들어서 빠져놓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빠져놓으려고 해. 손절매를 해가지고 손해를 조금만 보고 네. 거기 이게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매수한 것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네, 지금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점 좀 집중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예. 또 친근한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봐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정태근 네. 전문가님, 바이넥스입니다. 135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시네요.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뭐 사투리가 상당히 좀 정겹네요. 네. 좀 우리 동네 아주머니 같으세요. 그래서 갑자기 조금 그래서 좀 웃음이 나는데 일단은 종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바이넥스 차트를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단가 매수가를 안 보고 참 이게 수익이다 좀 좋으시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아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뭐 매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종목은 뭐 최근에 M&A 합병돼 M&A 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차트 보면서 대응 포인트 잡아볼게요.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아이컴포넌트라는 회사를 조금 차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1차적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돌발 유발이 됐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차적으로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2차적으로 시세가 나오는데 이 시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처럼 이렇게 2차 시세가 제한적인 반등으로 끝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조금 이 두 번째 반등이 제한적인 반등으로 끝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조금 손실을 줄인 전략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보시면서 바이넥스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죠. 시세가 분출될 때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유발이 됐었다가 시세가 또 죽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가 유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즉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2차 반등을 위해서. 이게 2차 반등을 위해서. 그래서 이 2차 반등이 제한적인 반등이 끝날지 아니면 추세로 갈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1차적으로는 제한적인 반등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제한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좀 전에 아이컴포넌트 같은 게 제한적 반등으로 끝났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제한적 반등으로 끝났을 경우에 일단 한 8,000원까지는 한번 믿고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최근에
크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좀 추가적으로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의뢰를 하셨듯이 제한적 반등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일단 8,000원 가격권까지는 한번 믿어보시고 일단 8,000원권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한적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손절하는 전략 말씀드려보시고요. 시세가 좀 그 예상외로 좀 강해지게 되면서 8,000원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좀 추가적인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 보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담을 좀 의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통영에서 전화 주신 어머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욕심내면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도 전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맥스입니다. 매수가가 9,500원에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5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오늘 2% 조정 나오면서 8,290원. 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창봉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보면은 그 셋톱박스라 그러죠. 위성방송 수신기 이런 업체인데 옛날에는 좀 많이 잘 나갔었고 국내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셋톱박스 업체 보면 휴맥스도 있고 톡빌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사실 셋톱박스 같은 경우가 약간은 뭐 국내 모멘텀은 거의 없고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휴맥스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런던 올림픽이 있으니까 또 이 부분에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적표는 그렇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론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한 270억 정도 나왔는데 2010년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었고요. 올해 1, 4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났는데 그것도 이제 전년 1, 4분기 대비해가지고 한 50% 급감. 2, 4분기 뭐 이번 달 2월달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요거 자체도 상당히 어렵죠. 지금 평균적으로 한 50억 정도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60억 정도 한다고 계산하면 뭐 4624, 240억이면 작년 수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휴맥스의 주가는 사실 작년까지 한다고 하면은 11,000원 정도가 측정가가 되겠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앞으로 좀 나와봐야 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약간 주가를 왜곡시켜버리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맥스가 이제 이렇다 할 전체적인 실적도 감소하고 하는 중에 사실 1월 달에 반짝 이벤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왜 그러냐면 휴맥스의 대표이사 이름이 변대규시죠. 근데 이분이 안철수 원장과 약간 친분이 있다는 루머가 잠깐 들어오면서 한때 1월 3일인가요? 첫날 정도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초순 정도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약간 대선 테마주를 묶였다가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완전 소멸돼 버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실적 부진 자체가 장기적인 하락세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의견은 제가 잠깐 그 월봉으로 잠깐 접하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 제가 실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도 성적표가 2010년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주가도 아니나 다를까 한 16,000원 하던 주가가 대략적으로 평균가 8,0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매 분기 한 40억, 50억, 60억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 수준으로 250억 정도가 나온다면 최대한 주가는 한 11,0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적에 근거한 적정 주가가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 현재는 보유를 하시고 뭐 매수가 9,500원 정도시면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적으로 어쨌든 간에 7월 달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발적인 외부 변수를 올려준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은데 그것 자체가 바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즉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그 전략 자체는 11,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또 이 종목을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가 35,000원에 비중이 20%, 매도와 보유 어느 쪽이 좋을까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익을 보고 계시니까 이제 좀 더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상한가 얼마 전에 기록하기도 했고요. 46,350원 오늘 0.6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의뢰가 좀 많이 드러나 보는 네.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죠? 저는 지금 묻고 싶은 게, 그 손실 나면은 이렇게 참 편안해 하십니다. 네. 편안해 하시는데,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지 참으시지 못해요. 이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왜 수익 났을 때 이렇게 조금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5,000원 가격이면은 상당히 매수도 잘 하셨는데, 뭐 그 가격대 보면 거의 뭐 저보다 매매 더 잘하신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수익 나셨을 때는 조금 그 느긋하게 좀 생각을 하세요.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분명히 뭐 그
추세가 갑자기 꺾이게 되면서 조금 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추세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돌려졌을 경우에는 이 경우가 웬만해서 꺾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추세를 믿고 그리고 고점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갖고 가보시라 말씀드려볼게요.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 회사 잠시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본다면은 상당히 좀 경쟁력은 있는 회사입니다. 경쟁력 회사예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LED 그 결정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결정체를 기판에다가 고정시키는 것을 사파이어 인곳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LED 인곳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ED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ICD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조금 그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딴 게 없고요. 일단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그 A3 라인, 그 8세대 라인이었던 패널이 그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7월 달부터 이제 들어가고 거기서 장비 수주에 대한 얘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ED 관련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들썩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7월 달, 8월 달부터 어떤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여기서 LED 그 LED에 대한 어떤 양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주가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라가니까 불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종목을 매수하실 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산업적인 뉴스도 분명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최근 와서 특징적인 부분이, 자, 개인들 팔기 시작하죠. 개인들 팔기 시작하면서 누가 삽니까? 투신 쪽 사기 시작하죠. 투신 쪽에서 왜 사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버텨보십시오. 버텨보시고, 35,000원에서 46,000원 수익 많이 나셨네요. 한 4만원까지 꺾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목표가 매수가 정하는, 목표가 뭐 손절가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55,000원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십시오. 좀 너무 높은가요? 아니면 한 5만원까지 가지고 가보시는지.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팔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높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걱정이 되신다면은, 요 상한가 있죠. 요 상한가 자리 만약에 이탈하는 자리, 45,000원 이탈하게 된다, 종가상 45,000원 이탈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5만원 위쪽까지는 한번 믿고 가져가 보십시오. 그래서 5만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여유 있게 대응해 보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인천이에요. 인천이요? 예, 예. 네, 오늘은 이제 바닷가 주변의 분들이 많이 전화 주셨는데요. 예.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예, 삼성 테크인이요. 삼성테크윈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77,000원에 20%예요. 네, 77,000원 20%요. 네. 네, 지금 현재 약 방부합권 같아 다시 현재 77,200원인데요. 어떤 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나 이렇게 모든 게 다 올라가 있어가지고서 더 한참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손절가,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손절가, 목표가가 궁금하셨어요. 네네. 근데 원래 좀 주식 투자하실 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럼 한 어느 정도 원래 투자하실 때 평균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나요, 종목을요? 보통 뭐 갈 때는 몇 년도 갈 수 있고 몇 개월도 갈 수 있고. 아, 그러세요? 예, 예. 다른 종목들은 좀 수익 보고 계세요? 뭐 요즘 아주 못 봅니다. 아, 그러세요? 좀 예. 고민하실 텐데 저희가 이 종목 좀 단기적인, 장기적인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하창봉 팀장님 삼성테크인 봐주시죠. 네, 가장 애매한 타이밍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격도 우리 매수가랑 비슷하고요. 우리 삼성전자가 120만 원을 톡 깨버렸기 때문에 네. 가장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삼성테크인은 지금 보면은 다른 그 삼성그룹 관련주보다도 그나마 조금 외국인 수급이 양호합니다. 뭐 삼성 SDI보나 삼성전기보다도 최근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상당히 양호한데 왜 그러냐면은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사실은 사상 최대치로 계속 증가하는 기업도 사실 주가 모멘텀을 받습니다만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에 더 많은 점수를 둡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방산 부분이죠. CCTV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 좀 부진했었는데 그를 1, 4분기에서 부진한 부분을 커버하면서 320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2, 4분기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한 480억 정도 흑자 계속적으로 수익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 삼성그룹 내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 한 2개월 내에는 가장 강한 모멘텀으로 올라왔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좋게 보면 일단 삼성 테크윈의 다른 성장 모델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CCTV라든지 방산 파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적자 축소되는 거지 그것이 가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는 누구나 아는 것이고 메인은 역시나 전기전자 부분에 반도체 부분에서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달렸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요. 약간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까 우리 투자가님이 신성장 장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삼성테크윈이 언젠가 10만 원 갈라 그러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바로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플렉스블 디스플레이죠. 앞으로 휘는 디스플레이, 핸드폰을 손목에 찰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래핀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 그래핀 기술을 가장 세계에서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테크윈입니다. 그래서 아주 장밋빛을 길게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좀 점수를 주겠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꿈을 넣어드린 거고, 짧게 잠깐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왜 그 가장 애매한 타임이라 말씀드리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4월 달에 한 6만 5천 원,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한 7만 원대, 두 번,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가 21선에 닿았습니다. 3, 3번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21선은 상당히 중요한 수급선 아닙니까? 이것이 톡 무너지면 제가 이렇게 캐션 마크를 달아놨죠. 다시 한번 7만 원 초에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는 가능성이 잠깐 열어둡니다. 그래서 최소한 삼성테크윈은 제가 판단할 때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최소한 8만 원 언저리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지금의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 그래서 이번이 최근 4거래일이 조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톡 떨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한 7만 3, 4천 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 주봉으로 보면 역시나 한 7만 5천 원 정도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일봉에서 7만 5천 원 밑에 떨어진다 그래도 가져갈 만한 섹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워낙 적자폭이 심했고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사상 싹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 체질 개선하면서 실적이 돌아선다는 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시적으로 7만 5천 원 밑에 이탈한다 그래도 오히려 매수기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투자가님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 주에 요 위로 한 7만 8, 9천 원 위에 있으면은 그냥 보유하시고, 일시적으로 7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은 요 밴드에 다 들어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고민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물로 삼성테크윈을 가지고 4천 원 가지고 손절하고 하는 거는 조금 무모하다. 오히려 조금 내려오더라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인터넷에서 전화 주신 또 시청자님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매수가가 62,500원에 비중이 30%, 현재 2% 조정받으면서 55,200원인데요. 두산중공업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일단 최근에 저도 두산중공업 같은 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매수를 좀 해볼까 이런 관심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두산중공업이 5만원권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적 모멘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대규모 정전 사태로 왔던 전력 수급 차질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신규 발전소 건립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어떤 발전 플랜트라든지 이런 발전소 어떤 설립에 관한 부분 상당히 좀 독보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모멘텀이 받는 건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고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든 아니면 발전소 모멘텀이든 이 두 중에서 하나만 조금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요인만 좀 나오게 된다면은 저도 좀 매수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차트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부분을 볼 때는, 자, 주봉 차트 좀 긴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8월달이죠. 작년 8월달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해서 저가를 저점 찍었던 데가 5만 원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락했지만 5만 원까지는 안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기적으로 요 두산중공업의 어떤 저점은 5만 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어떤 가격대를 지켜주게 되면서 이제 완만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생각하는 어떤 패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서 21선이 계속해서 저항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돌아서 줄 때 당연히 나오는 패턴이 이런 쌍바닥도 있겠지만은 5일선을 21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금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제가 다른 종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컴투스라는 종목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컴투스 봤죠? 240, 쌍바닥 표현을 맞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줬죠.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1선 지지받고 수세가 다음에 이후에 가격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전에 종목 의뢰를 하셨던 삼성테크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목을 보게 된다면은,
자, 추세가 올라간 것은 어떻게 추세를 바닥을 다지고 추세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지지받는 게 어딥니까? 21선 받고 강하게 올라가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산중공업도 지금 이제 저도 두산중공업 이런 패턴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5일선과 21선 공동으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쭉 이틀 동안 조정을 받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21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도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위쪽으로 올려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자 62,500원 매수가 대비 계류는 상당히 크긴 하지만은 조금 버텨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반등 1차적으로 준다면 21선에서 제 시나리오대로 2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준다면은 1차적으로 어떤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41선 가격이 있는 61,000원 정도 가격대, 61,000원 가격대까지는 조금은 느긋하게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버텨보시고요. 그리고 21선 지지받고 61,000원 정도 가격까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내일 오후 6시 36분 5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시대가 내일부터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세계 인구는 70억 5천만 명을 기록해 한국인의 비중은 0.71%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을 돌파한 것은 1983년 4천만 명을 달성한 이래 29년 만입니다. 그러나 인구 5천만 시대는 낮은 출산율 탓에 33년간 지속하다가 2045년 4천만 명대로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0년 총인구의 72.8%인 3,598만 명에서 2040년 2,887만 명으로 700만 명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2020년까지 녹색 공적 개발 원조 비중을 30%가량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간 어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오 플러스 20 재무장관 세미나에서 한국의 녹색 성장 정책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녹색 성장 정책과 성과, 개도국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구온난화로 가뭄, 홍수 등을 수반한 자연재해가 가난한 개도국이나 군소도서국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왔다며 녹색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현지 시간 어제 유럽 경제 우려로 대한 노출을 이유로 세계 15개 대형 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미국의 5개 대형 은행을 포함해 캐나다 왕립은행과 도이체방크, BNP 파리바, 크레디트 스위스 등 유럽은행 9곳이 포함됐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유일하게 3단계나 강등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HSBC, RBS 등 4곳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졌으며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 나머지 10곳은 2단계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1일 동탄이 신도시 아파트 청약자를 대상으로 동탄이 신도시 IR과 청약전략 대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도시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청약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설명회에서는 동탄이 신도시 비전과 투자 가치,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와 시장 대전망 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동탄이 신도시는 롯데건설, 오남건설, GS건설, 호반건설, KCC건설, 모아종합건설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5,500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동탄 신도시는 총 1,000만 평이 넘어 분당의 1.8배, 일산의 2.2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이달 말 동탄 2 신도시에서 첫 분양이 시작됩니다. 지난 2004년 동탄 1 신도시 분양 당시에는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과 수억 원의 프리미엄으로 청약 대박을 터뜨린 바 있어 동탄 신도시의 가치는 이미 시장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다른 신도시와의 차별성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자족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탄 인근에 삼성 반도체, LG전자, 3M 등
집적되어 있는 시설들이 기존 시설들이 많이 있으며 지구 내에도 일반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2배가 되는 동탄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강력 비즈니스 콤플렉스 등 145만 평의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5.17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 동탄 2신도시의 경우가 전백건 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등 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드렸듯이 강력교통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풍부한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분양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탄이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서쪽의 KTX 광역 환승시설을 통해 서울 20분, 전국 2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와 용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0분 내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투자 가치도 높습니다. 현재 6개 업체가 동시 분양에 나섬에 따라 인근 아파트보다 우월한 입지의 신규 아파트임에도 분양가는 오히려 인근 시세보다도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3년인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어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대금 30% 정도 납부한 상태에서 전매를 통해 분양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3년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2년만 지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최대 신도시로 조성되는 동탄 신도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요, 예쁜 커플 넥타이를 매셨네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또 하창모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황은 그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1851선, 코스닥은 482선입니다. 급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명한 투자하십시오. 주말 시원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